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과 관련 또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이와 관련되는 얘기들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그 파이 뉴스에서 나왔던 이유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특별한 뉴스들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하나씩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중에 그 유럽에서 제정한 그 미카법이 이제 국내에서 우리 EU에서 제정한 세계 최초 가상자산 기본법이라고 일으키는데 마켓 인 크립토 아셋이라고 해서 미카, 여기에 이제 유럽 쪽에는 GPDR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데이터 프로텍션 레귤레이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파이코인도 유럽하고 이런 그 앞으로 거래를 위해서는 이런 미카법에 등록돼 있는 GPDR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미 5월 달인가 이제 그 영국과 EU에 각각 등록을 했던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하고 영국 런던에 지사를 두고 여기에도 이제 그 GPDR을 신청했다 하는 이런 뉴스가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쨌든 트위터라든가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글로 번역하면 항상 오류가 생기는데 그 오류의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문은 Digital Currency Act of the United Kingdom and European Un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다면은 유나이티드 킹덤과 유로피안 유니온의 디지털 커런시 액트를 라는 이런 표현을 미국의 디지털 통합법을 통과하도록 왕국과 유럽연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나이티드를 미국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킹덤이 왕국이 되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유나이티드가 앞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디지털 통합법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구글 번역된 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뭐 상당히 큰 오류가 발생한다. 이게 뭐 유럽의 그 가상자산 기본법인데 마치 미국의 가상자산 기본법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 구글 번역을 보시더라도 내용에 조금 문제가 있겠다 하면 원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파이코인 관련되는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최근에는 이제 이권 카르텔의 예산을 줄여서 뭐 수혜에 돕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길래 뭐 저는 이권 카르텔을 뭘 얘기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그 연구원이 이제 그 이권 카르텔의 연구비를 20% 삭감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걸 보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이 타당하면은 충분히 연구원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도 이게 원자력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인 지시인지 아니면 위의 지시가 본인들의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되는데 크게 도움되지 않는 어떤 지시도 저는 거부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기기원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원전기기 안전성평가센터 설립 추진단장을 맡으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원전기기의 그 임금정의 위의 변조가 상당히 심화되고 할 무렵이었기 때문에 산업부와 부산시가 협력하고 한수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400억 규모의 어떤 그 예산을 투입해서 부산의 원전기기 안전성평가센터를 이제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맡아서 제가 이제 그 추진단장으로 일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문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좀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게, 탈원전을 하니까 과연 기기 검정 시설이 필요한가? 이 바람에 어떤 시설은 이제 대전에 본래 그 시설이 있었지만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제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산에서 새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것을 부산에 가기 싫어했던 몇 연구원들이 기존 대전에 있는 시설로
보완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에서도 이게 탈원전 정책에 이게 우리가 지금 시설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의아심도 가지게 되고, 평가하는 키스텝에서도 자꾸만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럴 때 제가 이제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기존 발전소가 몇십 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 발전소가 조금 건축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기존 발전소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가동 원전의 기기 검증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원자력 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인데, 왜 이거를 자꾸만 신규 원전의 앞으로 건설하지 않을 테니까 이 시설이 왜 필요하냐 여기다 초점을 두느냐 하고, 지금 상당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추진이 돼서 지금은 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이제 기계원에서 그 조사위원으로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앞으로 부산에 있는 그 시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큰 숙제의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기계원에 있을 때 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임금정 그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걸 하겠다고 공부했던 그 덕분에 저도 이제 파이코인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께 이제 파이코인을 지금도 홍보하고 있는 뭐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모든 일에 저 나름대로 소신껏 일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한테라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영상에 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계원에서 제가 이제 블록체인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그런 글귀가 저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그때 이제 내용을 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했는지조차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리플을 얼마치만 사놓고 5년이나 10년 후면은 당신은 신흥재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썼던 게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고,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우리에게 편리하고 이용 가치가 있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엄청난 분야를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를 아직도 저는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공부를 토대로 제가 파이코인을 봤기 때문에 이 파이코인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파이코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리플이 SEC하고 소송 관계에서 이미 이제 승리가 승소 판결이 나고, 뭐 일부는 아니고 일부는 뭐 승소 판결이 났다고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이제 리플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리플을 평가하는 사람 중에 요즘 리플의 밀리오네어가 되려면 리플이 500개만 있으면 밀리오네어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500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났는데, 신흥재벌이라는 표현 썼던 거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리플은 이렇게 한 500개 정도만 있으면 신흥재벌이 된다. 이 500개 하더라도 사실은 리플이 가격이 지금 1달러도 채 안 되니까 한 1,000원 될까 말까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50개 하면 50만 원 정도입니다. 5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제가 5년 10년 후에 신흥재벌이 된다는 이런 포인 밀리오네어가 된다면은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우선 듭니다. 이게 이제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창평짜오가 며칠 전에 했던 말이 그래서 6주년 기념식에서 아마 했다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향후 6년 내에 디파이가 시파이를 뛰어넘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디파이, 탈중앙화와 시파이, 지금 현재 중앙화되어 있는 금융 시스템, 이것이 이제 지금은 차지하고 있는 디파이의 비중이 얼마 되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그 SEC를 통해서 견제를 받고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향후 10년 내는 디파이가 C-파이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다는 걸 보고 저도 6년 전에 이 이제 바이낸스가 6년 됐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국내 거래소에서 취급하고 있던 코인들이 상장 폐지를 한다고 하는 바람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바이낸스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안내가 되어 있기도 하고 뭐 저도 이제 정보를 가지고 그때 바이낸스에 그 계좌를 열고 퀀텀하고 아마 G캐시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이제 옮겼습니다. 이게 그 옮긴 이후에 이제 그 바이낸스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들어가서 이제 분위기도 보기도 하고 등등 했는데 최근 몇 년간에 이제 성장을 급성장하다 보니까 세계 1위 이런 포인을 쓰고 있으니까 미국의 자존심을 상당히 건드린 것 아니냐. 이렇게 창풍자오가 이제 결국 카나다 쪽에서 이제 시작했고 뭐 하지만 결국 중국하고 관계된다고 보면 상당히 이렇게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미국이 앞으로 이 암호화폐 1위 분야에 거래소든 뭐든 항상 1위가 돼야 되는데 왜 바이낸스 너구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해서 바이낸스 US는 이제 활용을 못하게 하는 이런 변법도 쓰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6년이라 그러면 긴 세월이면 긴 세월인데 지난 6년을 생각하면은 야 6년 사이에 이렇게 바이낸스가 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야 5년 후에 파이 네트워크는 얼마나 커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끔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SEC의 그 리플 승소 판결이 나오고 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미 의원들이 SEC를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도대체 이 친구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무계획적이고 너무 과학한 접근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걸 그냥 둘 수가 있느냐. 이런 포인트를 쓰면서 상당히 이제 그 SEC를 비난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가끔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마이클 로브그라츠라는 사람, 갤럭시 디지털의 CEO로 있던 사람이 한 8주 전부터 이제 암호화폐 상승을 위한 4가지 기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자기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가 상승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하면서 했던 것이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돼야 되고 이게 이제 뭐 리플사의 소송이 승리가 돼야 되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루어져야 되고 바이낸스 창풍자오 SEC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제는 이 양반이 이제 한 3개 정도는 이루어진 것 같다. 그 연준 금리는 한 번 더 올리고 나면 이제 중단할 것 같다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리플사 소송은 이미 이제 뭐 개인에게 판 거는 정권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미 소송은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비트코인 현물은 어차피 승인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양반이 판단하고 바이낸스 창풍자오 SEC의 문제 해결은 알 수 없으나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4가지 중에 3가지가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크게 모든 일들이 이제 제대로 갈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리플이 승소 판결을 내렸던 그 토레스 판사의 얘기가 저도 상당히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궁금했는데 SEC가 항소해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SEC는 항소를 통해서 두더지 언덕을 산으로 뒤바꿀 수 있다. 이미 SEC가 항소해서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관련 기록물을 자기는 모두 검토한 것을 토대로 판결했기 때문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토레스 판사의 그 표현이 나름대로는 그냥 적절한 판결이 아니고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올 걸 예상하고 그 많은 기록물들을 다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와중에 게리 겐슬러는 뭐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우선 들고, 이제 단체에게 팔았던 것이 정권이라고 했던 것만이라도 만족한다. 뭐 개인에게 팔았던 것은 정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다, 실망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든 있는 그대로를 이제 본인이 포인했는데 앞으로 항소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 중에 있다. 이런 포인트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A16Z 여기에서도 이제 포인을 했던 것이, 저도 이제 A16Z의 이 안드리슨 홀로홀츠 이분들의 그 포인트를 상당히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혼돈에서 질서로 이동시킬 때가 됐다. 법과 규정은 이 기술이 대중과 차세대 인터넷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탈중앙화와 커뮤니티 소유권, 즉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기능이 적절하게 장려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를 쓰면서 의회가 늦기 전에 지금 추진 중인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물론 이제 A16Z가 암호화폐라든가 뭐 여러 가지 투자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포인트를 뜬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그 넷스케이프를 만들어서 이런 그 분야에 키웠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명예를 걸고 적절한 포인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A16Z를 항상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메타코, 여러분들 메타코를 저도 한번 소개하시겠지만은 이제 디지털 자산 카스터디를 하고 있는 그 상당히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리플이 이제 3,300억에 인수했던 그런 메타코에서는 이미 이제 피델리티라든가 유로클리어, 시티은행, HSBC라든가 BNP 파리바스, 시그넘, 내셔널 뱅크 오브 조지아, 뭐 UBS, SBI 디지털 마켓 등등 정말 주요 고객하고 파트너와 함께 토큰화 확장 및 상호 운영성을 구축하기 위한 이런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트위터에 하나 올린 걸 보고, 야, 참 이 리플은 엄청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SEC의 이런 승소 판결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갈지 하는 것들도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SBI, 그 소프트뱅크, 여기에 이제 옛날 손정희 회장 때부터 리플하고 협력을 맺어서 엄청나게 이 분야를 키워가고 있는 그 SBI CEO의 요시다카, 이분이 했던 말이 이제 그 페이스북에 하나 올라와 있어서 Every bank in Japan will use XRP by 2025년. 야, 일본에 있는 모든 은행이 2025년도가 되면은 XRP를 이용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XRP를 이용할 것이라는 말이 XRP를 코인으로 거래한다기보다는 해외 송금망에 이런 XRP의 그 레저를 이용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그동안 엄청난 이런 그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 일본 SBI는 리플 후계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중동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확장하는데 엄청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이제 SBI, 특히 일본 SBI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이제 R3 개발, R3는 오픈소스 기업용 블록체인 DApp이라고 해서 코다라는 이런 그 플랫폼인데, 이 코다라는 플랫폼은 출시의 첫 플랫폼 내 결제 화폐를 XRP로 이제 선정을 해서 XRP로 결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코다. 이것이 이제 코다를 통해서 홍콩과 태국은 합작해서 CBDC를 개발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R3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마스 싱가포르 통화청에서도 코다를 활용해서 CBDC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렇게
SBI가 지원하고 있는 R3가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500XRP만 있으면 밀리언어가 된다. 이게 누가 했던 말이냐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사실 뭐 이거 네고리엔이라는 친구를 잘 모르긴 한데 유명 유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경우를 드리는데, 리플이 승리하는 것, 리플이 거래소에 다시 이제 릴리스트 되는 것, 그리고 리플 IPO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리플이 CBDC의 브릿지 카렌시로 역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르지만은 US 리저브 카렌시로 리플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여기에 US 리저브 카렌시는 이제 미국의 준비 통화로 XRP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와 같은 5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로 XRP 500개만 있으면 You will become millionaire. 당신은 밀리오네어가 될 겁니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500개만 있으면 밀리오네어가 된다는 말이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보다는, 이렇게 암호화폐 리플이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있는 것하고 그 스텔라 루멘이 그 BP 벤처로부터 ISO 2002 지원을 받아 스텔라 블록체인 및 서클 USDC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시장 접근을 개시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텔라도 ISO 2002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과 스텔라가 ISO 2002를 유지하고 있는 암호화폐 분야의 유일한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플과 스텔라가 이런 그 해외 송금망에 ISO 2002를 활용할 수 있고 스위프트 1.0을 대체해서 스위프트 2.0으로 가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스텔라와 그 리플의 사촌간에 있는 파이 네트워크, 파이 코인은 이런 인프라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가 이렇게 금융이라든가 토큰 자산화 이런 쪽에도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고, 해외 송금이라든가 이제 국경 간의 그 송금에 엄청나게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들도 이제 알려져 가고 있고, 이제 SEC하고 이제 규제 관계도 정리가 되고 하면은 이런 그 NFT가 활성화되어 가는 쪽에는 게임 산업도 크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는데 되어가는 속도를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도 침착하게 KYC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맞춰서 이제 오픈넷을 가기 위한 준비도 하면서 좀 더 파이오니어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주는 그런 멘트도 가끔씩 나오는 것도 좋겠다. 요즘은 이제 워낙 그 파이투데이가 지나가고 나서 특별한 이슈들이 없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해서, 좀 뭔가 우리가 이 연말 가서는 어떤 뉴스가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저희 댓글에는 이제 KYC가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 KYC에 관련돼서는 항상 자주 좀 언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KYC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됐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